당신이 오늘 배운 지식은 쓰레기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이미 지적 비만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경제 유튜브를 보고 출근길에 자기계발 팟캐스트를 듣고 점심시간에 뉴스레터를 읽고 퇴근 후에는 온라인 강의를 듣는 당신. 하루에 수십 개의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렇게 공부한 지 벌써 몇 년째인데 당신의 통장 잔고는 왜 그대로입니까? 당신의 커리어는 왜 제자리 걸음입니까? 당신이 꿈꾸던 삶은 왜 여전히 저 멀리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데 왜 인생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지식을 모으고 있을 뿐 연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거대한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정보 조각들이 아무런 질서 없이 쌓여 있고 그것들은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마치 벽돌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집을 지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벽돌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집이 아니라 그냥 돌무더기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당신에게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오해는 마십시오. 당신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이 헛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방향만 조금 틀어주면 됩니다. 당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공부 습관, 그 지식 수집 행위의 방향을 바꾸면 그게 진짜 부를 만드는 자산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그 쓰레기 같은 지식을 황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뇌과학적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때마다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보상 호르몬입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웠을 때 느끼는 그 쾌감, 아, 나 오늘 뭔가 배웠어 라는 그 뿌듯함은 사실 화학적 반응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도파민이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설탕에 중독되듯 사람들은 정보 습득 그 자체에 중독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을 끝없이 보고 책을 사 모으고 강의를 결제하면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가짜 성장입니다. 진짜 도파민이 아니라 가짜 도파민입니다. 실제로 뭔가를 해내고 결과를 만들었을 때 나오는 도파민과 그냥 정보를 소비했을 때 나오는 도파민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후자는 마치 인스타그램 좋아요를 받았을 때의 쾌감과 비슷합니다. 순간적이고 공허하며 곧 사라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찾게 되고 더 많은 영상을 보게 되고 더 많은 책을 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식 중독의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모은 지식이 당신에게 부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지식이 부채가 될 수 있냐고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배운 정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뇌 용량만 차지하는 쓰레기가 됩니다. 컴퓨터로 치면 하드디스크에 쓸데없는 파일만 가득 차서 정작 중요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런 정보들은 당신에게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저 책도 읽어야 하는데, 저 강의도 들어야 하는데, 저 내용도 정리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끝없이 당신을 쫓아다닙니다.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며 또 다른 정보를 찾아 헤맵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는 없고 정보는 넘치는데 통찰은 없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책을 500권 읽었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책들로 뭘 했어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냥 읽었을 뿐입니다. 마치 음식을 500번 먹었는데 영양소는 하나도 흡수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결입니다. 지식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티브 잡스 이야기부터 해보죠. 잡스는 리드 대학에서 서예 수업을 청강했습니다. 당시 친구들은 다들 비웃었습니다. 컴퓨터 과학을 공부해야 할 시간에 왜 글씨체를 배우냐고요. 잡스 본인도 그때는 이게 어디에 쓸모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게 좋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10년 후 매킨토시를 만들 때 그는 그 서예 지식을 컴퓨터 기술과 연결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폰트를 가진 컴퓨터가 탄생했고 그게 애플을 다른 모든 컴퓨터 회사와 차별화시켰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보세요. 서예 지식 그 자체는 돈이 안 됩니다. 컴퓨터 기술 지식도 당시에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연결한 사람은 잡스뿐이었습니다. 연결이 가치를 만든 겁니다. 잡스는 나중에 스탠포드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과거를 돌아보며 연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연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미래를 향해 점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죠. 한국에 김봉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창업자죠. 그는 원래 디자이너였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은 디자인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경험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입니다. 디자인은 디자인이고 배달은 배달입니다. 서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김봉진은 이 둘을 연결했습니다. 배달 음식 시장에는 왜 이렇게 디자인이 형편없을까? 전단지도 촌스럽고 메뉴판도 지저분하고 앱도 불편하다. 내가 가진 디자인 지식을 여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는 배달 앱을 만들면서 거기에 독특한 디자인 철학을 집어넣었습니다. 한글 폰트를 예쁘게 만들고 UI를 직관적으로 디자인하고 심지어 라이더 유니폼까지 디자인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배달의 민족은 단순한 배달 앱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배민을 쓰면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경쟁사들도 똑같이 배달 앱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디자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기술 지식만 있었죠. 그래서 기능은 비슷해도 감성이 달랐습니다. 김봉진이 연결한 건 디자인 지식과 배달 시장 경험,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연결이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제임스 다이슨입니다. 진공 청소기 만드는 그 다이슨 맞습니다. 그는 원래 산업 디자이너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재소에 갔다가 거대한 원뿔형 구조물을 봤습니다. 사이클론이라고 불리는 이 장치는 공기 중에 톱밥을 분리하는 데 쓰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아, 제재소에서 톱밥 거르는 기계네 하고 끝입니다. 하지만 다이슨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걸 자기 집 청소기와 연결했습니다. 잠깐, 청소기도 공기 중에 먼지를 거르는 건데 저 사이클론 원리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당시 모든 청소기는 먼지 봉투를 썼습니다. 봉투가 차면 흡입력이 떨어졌죠. 다이슨은 사이클론 원리를 청소기에 적용해서 먼지 봉투가 필요 없는 청소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기존 청소기 회사들은 비웃었습니다. 다이슨은 5년 동안 5127번의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죠. 하지만 결국 성공했고 지금 다이슨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가 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제재소 지식도 청소기 지식도 이미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연결한 사람은 다이슨뿐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죠. 이번엔 좀 더 최근 사례입니다.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입니다. 그는 원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연체료 $40를 물었습니다. 화가 났죠. 그런데 그때 그는 헬스장 멤버십을 떠올렸습니다. 헬스장은 월정액을 받고 당신이 가든 안 가든 상관없습니다. 연체료 같은 개념이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연체료, 짜증나네 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헤이스팅스는 비디오 대여와 헬스장 멤버십을 연결했습니다. 비디오 대여의 월정액 모델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는 DVD 우편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고 거기에 구독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연체료 없이 원하는 만큼 빌려볼 수 있었죠.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트리밍 기술이 나왔을 때 그는 또 연결했습니다. 구독 모델과 스트리밍 기술을 연결한 겁니다. 지금 넷플릭스는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헤이스팅스가 발명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DVD도 우편도 구독 모델도 스트리밍 기술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는 단지 연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수백조 원의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패턴이 보이시나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4명의 사례는 모두 같은 공식입니다. A 지식 더하기 B 지식은 새로운 시장이 됩니다. 서예 더하기 컴퓨터는 애플입니다. 디자인 더하기 배달은 배민입니다. 사이클론 더하기 청소기는 다이슨입니다. 헬스장 멤버십 더하기 비디오는 넷플릭스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사례를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사례니까요.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존의 지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한 사람들입니다. 에어비앤비의 브라이언 체스키는 남는 방이라는 정보와 여행객이라는 정보를 연결했습니다. 우버의 트래비스 켈라닉은 빈 차와 이동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이미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연결하는 순간 수조 원의 가치가 창출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천재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연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를 배울 때마다 이걸 저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는 습관 말입니다. 잡스가 서예를 배울 때, 김봉진이 디자인을 배울 때, 다이슨이 제재소를 볼 때,
헤이스팅스가 헬스장 멤버십을 볼 때 그들은 모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걸 다른 곳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당신도 지금 이미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읽은 책, 들은 강의에 경험한 일들, 이 모든 게 당신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마케팅 지식과 심리학 지식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의 역사 지식과 경영 지식이 만나면요? 당신의 문학적 감수성과 데이터 분석 능력이 만나면요? 이런 연결이 일어나는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흩어진 정보들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시스테마입니다. 시스테마란 당신의 지식을 단순히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연결의 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기록입니다. 둘째, 태그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리뷰입니다. 먼저 기록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배웠을 때 그냥 좋은 내용이네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기록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내용을 요약해서 적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복사일 뿐입니다. 진짜 기록이란 당신의 해석을 더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내가 예전에 배운 어떤 내용과 비슷한가? 이 원리를 다른 분야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복리의 마법에 대해 배웠다고 칩시다. 대부분은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구나 하고 적고 끝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록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복리의 원리는 돈뿐만 아니라 습관에도 적용된다. 매일 1%씩 나아지면 1년 후에는 37배 성장한다. 이건 내가 배운 제임스 클리어의 아토믹 헤빗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이걸 내 유튜브 채널에 적용하면 매일 영상 하나씩 올리는 것보다 매일 1%씩 퀄리티를 높이는 게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 내 업무에 적용하면 하루에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게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더 높일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서예를 매일 조금씩 배운 것처럼 나도 매일 작은 개선을 복리로 쌓아가면 10년 후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보이시죠? 이게 바로 연결하는 기록입니다. 복리라는 하나의 개념이 습관, 유튜브, 업무, 그리고 실제 성공 사례까지 연결됐습니다. 둘째, 태그입니다. 당신이 기록한 내용에 태그를 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분류 태그가 아니라 연결 태그를 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복리 내용에는 심리학 습관, 경제학 투자, 유튜브 전략, 업무 생산성, 장기적 사고, 스티브 잡스 같은 태그를 다는 겁니다. 나중에 당신이 습관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노트가 떠오르고, 투자에 대해 생각할 때도 이 노트가 떠오르고, 유튜브 전략을 고민할 때도 이 노트가 떠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결의 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한 개의 노트가 여러 영역에 동시에 속하는 겁니다. 마치 철도망처럼 말이죠. 서울역은 경부선에도 속하고, 경의선에도 속하고, 지하철 1호선에도 속합니다. 여러 노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셋째, 정기적인 리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기록하고 태그를 달아도 다시 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당신이 기록한 내용들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이 내용들 사이에 어떤 패턴이 보이는가? 최근에 배운 것들을 연결하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까? 이 지식들을 실제로 적용해본 결과는 어떠했나? 지난달에 나는 어떤 생각을 했고, 이번 달에 나는 어떻게 발전했나? 이런 리뷰 시간이 바로 당신의 지식이 지혜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제임스 다이슨이 5127번의 시제품을 만들면서 매번 리뷰하고 개선했던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지식 시스템을 계속 리뷰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여기서 AI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챗GPT 같은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모아둔 노트들을 AI에게 보여주고 이 내용들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줘라고 하거나 이 아이디어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패턴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AI는 도구일 뿐입니다. 최종적으로 연결을 만드는 건 당신의 몫입니다. AI가 제안한 연결 중에서 어떤 게 진짜 가치 있는지 판단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직관입니다. 김봉진이 디자인과 배달을 연결할 때도 그건 인간의 직관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실제 돈을 어떻게 만드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회사원이라고 칩시다.
당신은 엑셀을 잘 다룹니다. 데이터 분석, 피벗 테이블, 매크로까지 능숙하게 다룹니다. 회사에서 10년 넘게 쓰면서 익힌 기술이죠. 그리고 당신은 취미로 유튜브를 합니다. 콘텐츠 기획을 공부하고 썸네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알고리즘에 대한 영상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입니다. 엑셀은 업무 스킬이고 유튜브는 취미니까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버를 위한 조회수 예측 엑셀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엑셀 스킬로 복잡한 알고리즘을 간단한 수식으로 만들고 당신의 유튜브 지식으로 실제로 유용한 기능들을 넣는 겁니다. 업로드 시간, 썸네일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조회수가 나오는 템플릿입니다. 이걸 아이디어스나 크몽에서 3만 원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20개만 팔아도 60만 원입니다. 하루 평균 2,000원의 수익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연결이 만드는 실제 돈입니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템플릿을 쓰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고 가격을 5만 원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데이터 분석 강의를 만들어서 클래스 100일에 올립니다. 월 구독료 2만 원짜리 강의에 100명이 등록하면 월 200만 원입니다. 당신의 엑셀 스킬과 유튜브 지식이 연결되는 순간 당신은 직장 월급 외에 추가 수입원을 갖게 됩니다. 이게 1년, 2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회사를 그만두고도 먹고 살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갖게 됩니다. 이건 엑셀과 유튜브의 예시지만 공식은 똑같습니다. 당신의 직장 스킬 더하기 당신의 취미는 사이드 인컴이 됩니다. 당신이 마케터라면 마케팅 지식 더하기 당신이 좋아하는 운동은 피트니스 센터를 위한 SNS 마케팅 패키지가 됩니다. 당신이 디자이너라면 디자인 지식 더하기 당신이 좋아하는 요리는 맛집을 위한 메뉴판 디자인 템플릿이 됩니다. 당신이 개발자라면 코딩 지식 더하기 당신이 좋아하는 독서는 독서 기록 자동화 앱이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두 가지를 연결하면 그게 돈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시스템을 써서 콘텐츠를 만듭니다. 제가 읽은 책, 본 영상, 나눈 대화들을 모두 기록하고 태그를 달아둡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상 주제를 고민할 때 이 노트들을 뒤적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내용들이 연결되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 영상의 아이디어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읽은 뇌과학 책에서 도파민 중독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경영서적에서 지식 경영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스티브 잡스 전기에서 점들을 연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하니까 지식은 쓰레기다라는 컨셉이 나온 겁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당신이 오늘 배운 지식은 그 자체로는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연결하는 순간 황금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지식을 모으기만 하고 연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해 보이지만 가난하고 많이 배웠지만 성장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지식 수집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혜의 설계자로 거듭날 것인가? 지식 수집가는 책장을 자랑하지만 통장은 비어 있습니다. 지혜의 설계자는 책은 적게 읽어도 그 안에서 엄청난 가치를 뽑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결하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결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세요. 당신이 오늘 배운 것을 기록하고 태그를 달고 예전에 배운 것과 연결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당신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당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6개월 후에는 그 아이디어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보일 겁니다. 1년 후에는 당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결은 단순히 지적 유의가 아닙니다. 연결의 끝에는 반드시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아, 이 두 개념을 연결하니까 재밌네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뭘 할 건가? 라는 질문으로 끝나야 합니다. 지식을 연결해서 나온 통찰을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작은 실험이라도 좋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를 다시 기록하고 또 연결하세요. 이게 바로 지식이 돈으로, 성공으로, 성장으로 바뀌는 메커니즘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서예를 배운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걸 컴퓨터에 적용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김봉진도 디자인을 배운 것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배달 시장에 적용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연결과 실행, 이 둘이 합쳐져야 진짜 가치가 창출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책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이미 보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지도를 만드세요. 그 지도가 바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설계도입니다. 제임스 다이슨이 5127번의 시제품을 만들었던 것처럼 당신도 수백 번의 연결 시도를 해야 할 겁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연결만 성공해도 그게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가 연체료, 경험과 헬스장 멤버십을 연결한 단 한 번의 통찰이 넷플릭스라는 거대 기업을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좋은 내용이네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럼 당신은 지금 또 지식만 수집한 겁니다. 지금 당장 노트를 펴고 오늘 배운 내용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예전에 배웠던 어떤 내용과 연결되는지 적어보세요. 지식 연결이라는 개념을 당신의 어떤 경험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가진 어떤 지식들을 연결하면 새로운 가치가 나올까요? 당신의 직장 스킬과 취미를 연결하면 어떤 사이드 인컴이 생길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당신이 지식 수집가에서 지혜 설계자로 바뀌는 첫걸음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지식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지식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다만 아직 연결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연결하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가치 창출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게 바로 당신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